다이어트. 잘 보이시죠? 네. 제목을 바꿔봤어요. 다이어트 왜 하려고 하세요? 지금 배가 나왔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음식이나 식품으로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어딘가 소리가 막 열심히 들리고 있네요. 않고 과도한 양을 네. 다이어트, 여기 지금 이 톡방에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 섣불리 시작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예뻐지기 위해서 하신다. 안 하셔도 돼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세요. 진심이에요. 근데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성공률이 8%래요. 암 완치율은 13%예요. 무슨 얘기냐면 암에 걸렸어라고 진단을 받아서 완치가 된다 라고 할 확률보다 나 살 빼야겠어 라고 했을 때 성공적으로 살을 뺄 확률이 8%? 그러면 100명이 시작하면 8명은 더 이상 다이어트는 안 해도 돼 라는 상태라는 얘기죠. 숫자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8% 안에 들면 되니까 그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냐고 질문을 했냐면 보세요.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질병. 그래서 이 1, 2, 3, 4, 5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각자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뭐 그냥 용모 손상 정도야. 이러면 그냥 화장 예쁘게 하시고 옷 예쁜 옷 입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유지를 하세요. 그보다 더 잘해보겠다고 망가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망가뜨리지 말라고 하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비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나 원래 살 별로 안 쪘었는데 애 낳고 쪘어. 1번 성인 비만형.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포 수는 남들하고 똑같아요. 단지 크기가 커졌을 뿐이에요. 단지.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이분들은 줄이는데 그래도 한 8개월이면 가능해요. 크기만 줄이면 돼요. 제가 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2달 만에, 한 달 만에 마법처럼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조금 빠져요. 그렇지만 금방 제자리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금방 해서 끝 이럴 수 없어요. 아예 마음가짐을 달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어릴 때부터 통통하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세포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고 지방세포 수도 늘어나고 크기도 늘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는 줄어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크기는 똑같이 한 8개월이면 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잡아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두 달로 끝나 아예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셔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분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정말 할 거냐예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정말 할 건지. 근데 정말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드시 빼야 돼. 뭐 관절에 무리가 있어. 관절에 뭐 관절 족저 근막염이 생겼어. 뭐 혈압이 높아졌어. 고지혈이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어. 이런 분들 반드시 빼셔야 되죠. 그리고 당뇨 전조예요. 뭐 내당능 장애예요. 이러면 그냥 그 상태로 두시면 당뇨 가거든요. 그 이후에 삶의 질이 엉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케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런 설문을 받아요. 하루에 몇 번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루에 잠은 얼마나 자는지, 몇 시에 자는지, 운동을 하는지 이 기본적인 설문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에게 맞는 다이어트가 따로 있어요. 그분의 식사 패턴을 바꿔드려야 되고 그분의 생활 습관을 바꿔드려야 되고 그분의 물 섭취량, 뭐 배변 여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운동 6번째에 있어요. 운동을 원래 하는 분들과 원래 안 하던 분들 또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나서 다이어트는 사실은 이론은 간단해요. 안 먹고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 몰라서 못 빼는 거 아니죠.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이상의 과학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뭘 덜 먹어야 되느냐? 단순당. 단순당이 뭐냐면 쉽게 혈당을 올리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밥. 밥은 흰쌀밥이 있고 잡곡밥이 있겠죠. 어느 쪽이 단순당이겠어요? 흰쌀밥이 단순당이겠죠. 그리고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그럼 어느 쪽이 단순당이겠어요? 주스로 만들어 놓은 게 단순당이겠죠.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대사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대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인바디 검사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기초대사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먹고 잤어요. 뭐 운동도 안 했어요. 별로 공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때요? 뭐 했어요? 운동했어요? 근데 아침 상태 어떻죠? 배고프죠? 에너지를 다 썼어요. 누가 썼어요? 내가 움직여서 썼어요? 아니에요. 내 몸이 썼어요. 어떻게 하는데 썼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내 심장은 뛰어야 되고요. 내 체온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내가 먹은 것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먹은 것들을 가지고 소화시킨 걸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기초대사예요. 기초대사는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7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돼가 중요한 이유가 나는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이야.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불리한 이유가 남자들은 기초대사량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여자보다 같은 체중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은 결국은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근육이 남자가 여자보다 많잖아요. 근육에서 기초대사량이 측정된다는 얘기는 근육은 일을 하는 애죠. 이런 골격근뿐이 아니고 내장근 모두 다 근육이에요. 남자들은 근육이 많아요. 여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똑같이 먹어도 금방 다 써요. 그리고 살도 안 쪄요. 잘. 여자만큼. 그 이유가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섣불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자꾸 떨어져요. 다이어트가 반복될 때마다. 왜냐하면 섣부른 다이어트로 처음에 시작하면 근육 빠져요. 물 빠져요. 그리고 지방도 좀 빠질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다시 먹던 대로 먹어요. 생활습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식습관 안 바뀌었어요. 그럼 먹던 대로 먹겠죠. 그러면 몸에서는 금방 잃어버린 근육을 얼른 잽싸게 지방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 근육이 조금씩 빠졌어요. 빠진 근육이 다시 지방으로 채워졌어요. 체중은 같은데 예전보다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러면 기초대사량 덩달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예전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있는 상태는 먹는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원래는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 먹은 거 다 써요. 근데 기초대사량이 이만큼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요만큼이 남는 열량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상태를 만든 걸 주안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대사량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운동 얘기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으로 쓰는 에너지는 전체 소모 에너지의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높게 유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또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낸다라는 얘기는 음식물이 먹은 게 잘게 쪼개져서 잘 탄다, 잘 쓴다 이거거든요. 그 잘 타게, 잘 쓰게 해주는 애가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열량을 내는 그 열량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에 걔네들을 잘 태울 수 있는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이 요즘 되게 많이 부족해졌어요. 비타민 B군이 보통 어디에 있냐면요. 예전에 비타민 B군 얘기를 왜 안 했냐면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현미밥 먹고 거칠거칠한 음식 먹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칠거칠한 채소, 과일과 그 곡류들 이런 데에 있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그런 것들이 주였기 때문에.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거친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군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쉽게 섭취하는 음식들은 또 훨씬
고단질 식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만이 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되고 쓰이지 못하는 애들은 다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단순당 복합당 지방을 소식하는 것 못지않게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먹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온 음식이 잘게 쪼개지면 결국 쓰고 남은 음식들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지방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기능성 원료들이 있어요. 그 지방세포 뚜껑을 덮을 것, 이 얘기가 뒤에 그림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먹은 게 지방으로 안 쌓이게 만들어줬어. 됐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를 빼주는 애들이 있어요. CLA, 뒤에서 얘기할 HCA,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먹은 거 대사 잘 시키게 하고 지방세포가 지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방세포에 지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몸에 있는 지방을 빼주고 그 기본 4가지 일을 하면서 다이어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몸에 먹는 열량 영양소라는 게 단순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혈당을 올리는 거 탄수화물 2가지 단순당과 복합당이 있고요. 지방 이 2가지가 기본적으로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물론 단백질도 있어요. 단백질은 열량을 내기 이전에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로 더 쓰이기 때문에 단백질보다는 지방과 지금 탄수화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세포로 들어가려면 단순당도 복합당도 이 큰 형태로는 잘 못 들어가요. 무조건 한 개짜리로 잘라져야 돼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잘라질 때 이 잘라지지 못하게 해주는 기능성 원료가 있다고 그랬죠. 잘라지지 못하게 토치라는 게 단순당이 잘라져서 세포로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그게 대두에 있어요. 대두 추출물. 그리고 복합당이 잘라지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가 일을 못하게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파세올라민이에요. 그게 강낭콩 추출물에서 나와요. 이게 냄새가 아주 쿰쿰한 이 제품 아시죠? 카보저스트.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야. 탄수화물 줄이는 거 식사 조절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파세올라민과 토치가 들어있는 카보저스트를 같이 섭취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내가 먹은 열량의 500칼로리까지 하루에 커트를 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아주 일을 잘하는 애예요. 그러나 중추신경계를 망가뜨리진 않는 애죠. 그 다음에 지방을 또 뚜껑을 닫아두는 애가 있어요. 그게 키토산이에요. 키토산은 소화 흡수가 되는 애가 아니에요. 게 껍질 잘게 씹어서 삼키시나요? 사실 잘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리고 어쩌다가 먹었어도 괜찮아요. 똥으로 나와요. 얘는 내 몸에 어딘가에 쓰이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그 갑각류 껍질을 조금 잘게 잘라서 키토산이라는 형태로 가공이 되면 그 키토산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지방과 흡착해서 몸 바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해요. 똥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안 나오고요. 지방을 갖고 나와요. 식물 원료에서는 뭐가 그런 일을 해주냐면요. 식이섬유라는 거가 그런 일을 해줘요. 키토산의 다른 이름은 그래서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불러요. 얘는 지방을 흡착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키토산이 들어있는 제품이 또 있죠. 파워블럭이라고. 이렇게 2가지의 기능성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A가 하는 일은 이렇게 지방세포 크기가 많아진 애건 지방세포 수가 많아진 애건 다 이렇게 지방세포 크기를 줄여주고요. 지방세포 수를 줄여줘요. 근데 얼마나 해야 완성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지방세포 크기 줄이는 건 8개월, 지방세포 수 줄이는 거는 12개월까지는 먹어줘야 완성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음식을 우리가 지방을 먹잖아요. 그 먹은 지방이 잘게 잘라져야 지방세포로 들어가죠. 근데 잘게 잘라지지 못하게 키토산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잘라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일 못할 거 아니에요. 걔가 지방으로 들어갈 때 하는 효소가 있어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는. 걔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는 애가 CLA예요. 그래서 지방세포 여기 못 들어가게 코팅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CLA예요. 또 하나, 내장지방.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팔다리에 있는 지방. 그냥 좀 보기 그럴 뿐이에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내장지방이 CLA가 있으면 카르니틴이라는 내 몸에 있는 효소가
내장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날라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CLA가 한다가 아니고요. 카르니틴이 하는데 카르니틴이라는 효소는 혼자서 일 안 하고 CLA가 있을 때 이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CLA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방을 해결하는 애예요. 그래서 카르니틴이 활성화되게 하는 게 CLA가 하는 일이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능성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이게 원래 처음에 밝혀진 건 어느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무인도에 떨어진 그 사람이 그때는 좀 뚱뚱했었나 보죠? 근데 무인도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뭐 닥신을 먹었을 거예요. 보이는 나무 열매 껍질 벗겨 먹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분의 체지방이 확 떨어져 있더라를 밝혔대요. 그래서 뭐야 이 껍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 HCA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체지방이 분해되게 해준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과잉 탄수화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밥, 빵, 떡 이런 거 많이 먹죠. 나 별로 안 먹어. 별로 안 먹지 않아요. 그리고 먹어서 그만큼 된 거예요. 양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자주 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자주도 안 먹었어. 그런데 물어보면 요구르트 누가 주면 하나 먹었대요. 중간에. 그럼 먹었다고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고기 먹고 왠지 고기로 끝나지 않으시죠? 냉면 손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냉면 아니면 뭐 된장국에 밥까지 먹어야 끝나. 식사가.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과잉의 탄수화물. 어떤 분은 심지어 나 고기 안 좋아해. 저요. 저 고기 안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하는데, 고기 안 좋아하는데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이 된 이유가 뭘까요? 남는 탄수화물들도 결국 지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CL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제목이 뭐냐면 슬림 스마트죠. 스마트예요, 스마트. 왜 스마트 하냐면 내 몸에 탄수화물 반드시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쉽게 열량을 내는 애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고 단백질을 고단백으로 해서 다이어트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몸 망가져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쉽게 쓰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줬어. 어렵게 단백질을 분해가면서 내가 열량을 써야 돼. 그러면 분해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분해해서 결국은 글루코스라는 포도당 형태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 당 신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부산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체액도 산성화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로 가면 정말 그건 너무 원칙을 모르고 제한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탄수화물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데 적당량이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의 적당량과 아마 박은영 리더님의 적당량 다를 거예요. 미안해요, 리더님.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이즈가 다르니까 키도 그렇고. 그런데 적당량보다 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리더님만큼은 안 먹었어도 제가 적당량보다 더 먹을 수 있고요. 리더님은 저만큼 아니고 저보다 많이 드셨는데 적당량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초대사량이나 체중이나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먹었어. 내 몸에서.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슬림 스마트가 있으면 남는 에너지원, 그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효소가거든요. 효소가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HCA가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HCA가 같이 먹어주면 탄수화물이 과하게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적당히 먹었는지 잘 몰라도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HCA이고, 내장 지방을 줄여들어. 이 그림 제가 굉장히 놀랍게 본 그림인데요. 8주 먹었대요. 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요게 내장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 말고요. 우리 이렇게 잡아보면 잡히잖아요. 이건 피하 지방이에요. 보기는 싫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문제는 잡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곱창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는 저로서는 아무튼 그런데 그 기름이 막 껴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드세요? 그 기름 낀 내장을 아무튼 기름 낀 내장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장 지방인데
그게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들면서 피를 탁하게 만들고 하는 주범이거든요. 쉽게 움직여요. 내장 지방은 혈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슬림 스마트, HCA, 가르시냐 캄보지아 껍질 이거를 8주 동안 먹었더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보기만 해도 색깔이. 그래서 특히 HCA는 배 나온 남성분들 있죠. 그분들은 만져보면 두께 그렇게 저희만큼 두껍지 않아요. 배 들 나온 저보다 배 나온 남편의 두께는 더 얇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많이 기름이 껴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애가 HCA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성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건데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요. 자, 생활습관, 식습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도루아미타불 왜 말이 이렇게 안 나와? 그런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식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떠세요? 간식, 야식, 밀가루 끊고 술 끊고 여기에서 바로 좌절. 나 못해. 나 술 어떻게 끊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못 하시겠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섣불리 시작해서 조금 결과는 나오거든요. 1주, 2주, 3주 더 이상 나의 한계가 달았어. 그래갖고 술 먹었어. 그러면 서서히 떨어지다가 휙 올라가요. 3주 만에 떨어진 거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3주 동안 굉장히 애썼잖아요. 근데 술 한 번 먹는 걸로 이렇게 올려놔요. 빠지는 건 한 주에 한 체지방으로 0.5kg, 0.7kg 이 정도씩 야금야금 빠지거든요. 잘 지켜지면. 그런데 술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 체지방 1kg 올라가는 건 아주 우스워요. 술 먹으면서 먹는 기름진 안주들, 술을 부르는 안주들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과 함께 술을 먹었어. 나는 안주 안 먹어. 나 술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저희 남편. 자기 배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술을 먹는데요. 근데 아시죠? 술이 대사되는 과정에 체지방을 축적하는 단계, 아세테이트 단계. 들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안주 안 먹어도 살 쪄요. 그래서 살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주를 야채를 먹으면서 죄책감 때문에 술을 그렇게 드신다. 맛없는 술 아예 드시지 마세요. 다이어트.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고요. 내 몸을 위해서 좋아요. 그리고 공복 6시간 유지하는 이유는 아시죠? 내가 먹은 음식이 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거는 제가 사실 장희선님께 배우면서 결정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시키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팁이에요. 공복 6시간 유지가 호르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내가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이어트 약들로 이 내 뇌하수체, 이 신경계를 망가뜨리면서 식욕을 억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다이어트와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한 다이어트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공복 6시간을 유지한다는 게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먹은 음식은 내 위에 2시간 반, 3시간 머물러요. 그쵸? 근데 뭐 조금 가볍게 먹었어. 그럼 2시간 정도를 보셔도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디키 믹스 아침에 먹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텀이 6시간 안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6시간까지 안 나와도 되는 이유가 그 2시간 반, 2시간 혹은 3시간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든든하죠. 한 3시간 있어요. 그때는 내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활동을 해요. 내 몸은 저장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위가 비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있는 걸 분해하는 호르몬이 활성화돼요. 렙틴 호르몬. 그 애가 몸에 있는 지방들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2시간 반 동안 저장을 했어요. 2시간 반은 적어도 분해해야겠죠. 그럼 전부 5시간 그럼 똔똔이에요. 근데 나 뺄 사람이잖아요. 저 유지할 사람 아니잖아요. 1시간 정도는 더 분해하게 여유를 두는 게 그래서 공부 6시간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점심에 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3시간 저장, 3시간 분해, 1시간 더 텀 하면 7시간이 되는 거고요. 나 아침에 가볍게 뭐 그냥 바디키 믹스 한 잔 먹었어. 그럼 2시간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2시간 안에 내려갈 수도 있고요. 2시간 분해, 그럼 1시간 더 텀 두면 5시간. 아시겠죠? 그 원리로 내가 식사 사이에 공복을 가능한 한 유지하시고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셔주시고 식사 시간은 가능한 한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쭉 2끼를 드시는 게 낫고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야. 그럼 3끼를 먹는 걸 끼니 대신에
열량과 단백질과 이런 것 균형을 맞춰준 대체식으로 드시는 걸로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왜 운동 얘기를 안 하냐면요. 운동이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운동을 막 등록해서 빡 시작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먹게 돼요. 뭐라도. 네. 또 내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 있어. 처음부터 막 열심히 운동하려고 해. 관절 나가요. 안 하던 운동하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난 운동할 시간이 잘 없는 사람이야. 생활 습관상. 근데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 다이어트 못하겠구나. 그리고 좌절해요. 근데 운동은 도움이 돼요. 이런 이유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은 어느 때 보통 시작하시냐면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체지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욕심이 생겨요. 나 이거 좀 더 가속화시키고 싶어. 그럴 때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시고요. 조금 줄어든 체지방으로 관절에 무릎 영양도 조금 덜 가고 무리도 덜 가고 걷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개발적으로 알려드려요. 다이어트 같이 진행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다이어트가 끝나는 전 기간 동안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안 하셨으면 체지방 분해가 별로 안 됐을까? 아니에요. 그분 체지방 한 8kg 감량하셨어요. 워낙 많이 체중이 나가셨던 분이긴 해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운동 막 헬스장에서 막 2시간, 3시간 살면서 운동 막 빡 해갖고 그래갖고 살 빼는 분들 있죠. 보셨죠, 주변에서. 근데 그분들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하루에 4시간씩 헬스장에서 살아. 그러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뻐졌잖아요. 운동장에 있겠냐, 운동하는 데 있겠냐고요. 차리고 나가지. 운동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를 열심히 높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놨는데 그만 운동이 멈췄어. 그러면 쓰는 활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요. 확 줄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열량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찌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 보면 시합 있을 때는 막 열심히 몸을 쫙 뺐다가 시합 끝나잖아요. 그럼 웬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막 퍼져요. 그러니까 운동에 너무 의지하진 마세요. 도움 주는 거 맞는데. 그리고 잠을 깊이 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주무세요를 늘 체크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찍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성분 검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하세요. 매일 하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내가 어제 먹은 거 바로 오늘 반영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조금 잘못 먹었어. 그러면 오늘 굉장히 확 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 장기전인데 의욕 상실. 전투 의욕 상실.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먹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게 하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 자, 기초대사량 얘기 제가 해드렸죠. 아까 장황하게 설명해드렸죠. 그게 뭔지 설명해드렸죠. 보세요. 같은 나이지만 남자가 여자보다는 많이 높아요.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 이거는 기본 공식이지만 실제로는 AP 가면 다 체크를 해주니까 아니면 뭐 인바디 다이어리나 이런 걸로 기초대사량이 나오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럼 난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루 필요 열량은 본인 체중에 근거해서 내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러면 체중 곱하기 뭐 37, 뭐 43 이거 맞춰서. 근데 대부분 제가 30 정도 곱해서 하루 필요 열량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하루 한두 시간 운동하는 분도 찾기 힘들어요. 그죠? 대부분 활동량이 적죠. 그래서 내 체중 곱하기 30 하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나와요. 그 열량대로 먹으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유지가 되는 열량이에요. 내 체중이. 그런데 기초대사량보다는 많이 먹어야 되고요. 하루 필요 열량보다는 좀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겠죠. 하루 필요 열량보다 적게 먹는다고 뚝 반으로 잘랐어. 그럼 이제 기초대사량 이하의 열량을 먹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초대사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써야 돼. 남편이 돈을 안 갖고 와. 잘 안 갖고 오면 우리가 생활 안 해요? 밥 안 해 먹어요? 불 안 켜고 살아요? 아니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식비도 들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갖다 내다 팔겠죠. 팔 게 뭐가 있을까 모르겠다만
그런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근육을 갖다 에너지로 써요. 기초대사량 이하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체중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우리 평생 할 거 아니죠. 여자들의 다이어트는 평생이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다이어트 안 하는 삶이 더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보다는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점심에 많이 먹었어. 그럼 저녁에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죠. 점심 많이 먹어서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점심 많이 먹었지만 저녁엔 또 저녁에대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 끼니에 먹은 게 지방으로 저장이 안 돼요. 남편이 돈을 많이 갖고 왔다가 쭉 안 갖고 왔다가 많이 갔다가 쭉 안 갖고 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많이 갖고 왔을 때는 좋아. 근데 안 갖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갖고 온 걸 다 쓰겠어요? 차곡차곡 그래도 모아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모아놓는 의미로 평소에는 썼던 열량도 굶은 다음에 먹은 음식은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 비율 이것도 되게 좋아요. 필요해요. 단백질 한 55% 정도는 꼭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체중 10kg당 한 10g 정도는 되게 먹어줘야 돼요. 지방은 10에서 15%.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식단을 보고 단백질이 20%구나. 뭐 탄수화물이 40%구나. 몰라요, 저도. 밥상 차려놓은 거 보고 대충 탄수화물 좀 많네. 이건 알겠어요. 단백질이 좀 과하긴 하겠는데 여기 지방도 좀 있겠다 정도의 감은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비율로 얼마큼 들어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을 쓰거든요. 영바디키. 이 중에 저와 함께 이 식사일지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먹은 식단을 기록하면 각 끼니의 칼로리와 전체 열량과 탄수화물 비율과 단백질 양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요거에 준해서 먹도록 애써보세요. 사실은 엄마들이잖아요. 애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고요. 가족들에게는 남편에게는 아내고요. 집안의 식사를 제가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먹는 걸 고르기 어려워요. 그쵸?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없어. 라면 애들 먹겠다는 치킨 시켜서 끼니를 해결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챙겨 드시겠어요? 엄마는 지금 질병 치료 중이에요. 아까 보셨죠?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한 거. 질병 치료 중이 제 환자예요. 그럼 환자식 따로 하지 않으세요? 애들 먹을 거 먹고 싶다면 먹게 해요. 자라나는 애들인데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누구 만났어? 만났을 때 제가 만약에 환자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메뉴를 고르게 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고르겠어요? 할 수 없어서 그 친구가 고른 메뉴가 있다면 저는 제가 먹을 걸 따로 챙겨가지 않겠어요? 환자인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것들을 먹은 걸 적으면서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걸 잘 먹고 잘 정의해서 지켜내시면 결과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런 것들을 다 먹어보시고요. 이 키토산, 콜라논 뭐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파워블럭 키토산, 지방질 식사를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토산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랑 카보저스트 같이 먹게 권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식사는 그냥 식사 조절로만 할 거야. 그러면 슬림 스마트나 CLA 이 두 가지만 드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바디키 믹스가 열량은 적은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열량, 영양소의 균형도 잘 맞고 또 하나는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이러니까 이 바디키 믹스가 아닌 걸로 바디키 믹스 내지는 요즘 포켓 에너지밀 있죠. 되게 맛있죠. 그거 먹으세요. 저는 그거 차에다가 한두 개씩 넣고 다녀요. 운전하면서 뭐 장거리 가거나 이럴 때 차가 막혀서 밥 대결을 못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은 늘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개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저녁에 지친 몸으로 밤에
들어와서 허겁지겁 정말 엉뚱한 음식을 입에 넣는 일은 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뿐이 아니고도 그렇게 차에다가 넣어놓고 다니기 쉽고 통도 따로 필요 없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프로테인 하루에 한두 스푼, 한 스푼, 두 스푼 혹은 세 스푼 한꺼번에 세 스푼을 다 먹는 건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백질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사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파이버 비트, 파이버 파우더 이거는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가 따로따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 식사량이 줄었잖아요. 더블 X로 반드시 균형 잡히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몸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런 식이고요. 1주차, 2주차에서 7주차, 8주차, 6개월 이렇게 해서 유직이 다 들어가서 일반 식사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밥을 굶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드셔야 돼요.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질병 치료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질병 치료의 기본은 식사 관리예요. 보조식품은 보조예요. 보조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보조가 없으면 내가 혼자 다 해야 돼요. 보조 없이 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식사 관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운동은 플러스 업 시켜주는 애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장기 프로젝트. 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고 잘 진행을 해보세요. 그 진행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데이터는 제가 강의장에서도 좀 보여드렸고 한데 뭐 남의 얘기니까 나의 히스토리를 써보시길 권해요. 그래서 잘 진행하셔서 다들 건강하게 계속 우리 여행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칠게요.